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 보통 예고 학생들이 이제 좀 중학교 3학년 동안 이제 입시를 하면서 보통 미술 하는 친구들일 테니까 입시를 하면서 요때쯤에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입시가 다 끝나고 나서 조금 이제 넉다운된 상태로 보통 이 기간을 보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간에 지금 학원을 뭔가를 알아보려 다니시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다. 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요 기간에 학원을 알아보는 특히 고양예고 학생들 정말 드물 겁니다. 이제 좀 이따가 요 마지막에 우리 고양예고 졸업생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마 그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친구들도 그때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요 기간에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고양예고 합격자 발표가 다 난 상태죠. 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예고가 여러 개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합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축하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할 수도 있는 일이고 실제로 실패한 사람들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고양예고의 국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국어 시험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국어하고 고등학교에 배우는 국어가 다르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네, 좀 많이 요새는 이제 좀 많이 듣고 오시더라고요. 한 10년 전만 해도 한 5, 6년 전만 해도 아유 국어를 왜 해야 돼 이런 어머니들이 대다수였어요.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 그렇기도 해요. 저희가 한국인인데 그죠? 한국어를 쓰는 한국인이 국어 문제를 못 푼다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중학교 때 했던 국어랑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국어가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어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혹시 미술과 아닌 부모님도 계신가요? 혹시? 네, 그럼 혹시 무슨 과인지? 문창과. 또 뒤에 분은? 무용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다 미술, 뭐 음악, 무용, 문창 다 어떤 예술적인 것들인데 그 예술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뭘까요? 네. 이게 중학교고요. 이게 고등학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국어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국어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표현이 달라져요. 기존에는 어떤 고유어 중심의 수업이었다면 중학교까지는 이제는 한자어. 그럼 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한국인들인데 한자를 왜 배우느냐? 한자는 중국 거 아니냐? 근데 중국도 다 우리나라 거 자기들 거라 그러던데요. 그죠? 우리도 좀 한자 우리가 써도 되지 않을까요? 자, 한자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한자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뭐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법 관련된 용어들은 다 한자어입니다. 왜냐? 분쟁이 일어나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고등 단계로 국어 실력이 올라가면 반드시 한자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괴로워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고요. 단어를 몰라서 틀려요. 너무나 답답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래서 실제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관동별곡이라고 하는 문학작품이 들어갔고요. 중세국어라고 하는 문법 파트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자 투성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보고 계속 공략하고 문제 풀고 내 걸로 만들고 해석하고 다시 내 걸로 만들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걸 되게 싫어하죠, 학생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문해요. 저는 미술 진짜 못해요. 예고를 담당하고 있지만 미술, 음악 다 못합니다.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어떻게 하면 미술을 잘할 수 있을까? 계속 하세요. 그래요, 대부분. 그럼 니네는 왜 안 해? 그래요. 네.
똑같거든요, 사실. 뭐든지 계속해서 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 뭐, 빠른 친구들은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하더라고요, 미술을. 초등학교 때부터 10년 동안 자기가 쌓아온 실력이 지금의 현재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술을 잘하게 된 거고, 저는 그 기간 동안 미술을 안 했으니까 미술을 못 하는 거겠죠. 반대로 저는 그 기간 동안 공부를 해서 국어 실력을 이 정도 향상시킨 거고, 학생들은 안 했으니까 그럼 이제라도 하면 되지 않느냐.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주로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고양예고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요, 여기, 이게 제 자료인데요. 여기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 잠깐 보시면 여기 수강 후기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후기는 됐고요. 후기 위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학교 이름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는 게 운정고예요. 아마 들어보셨죠, 운정고? 아마 이쪽 지역이시면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지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갑니다. 그리고 장담할 수 있는데 다른 어떤 학원을 가셔도 이 학교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예고를 담당하지 않아요. 네, 보통 예고는 뭐 1년차, 2년차 정도 되는 선생님이 주로 담당하십니다. 왜냐? 일단 편견, 시험이 쉽다는 편견,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편견, 그리고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편견, 이 세 가지 때문에 보통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운정고 같은 어려운 학교를 맡으려고 하시지 예고를 맡지 않아요. 근데 저희 학원은 저는 여기도 맡고 있고 고양예고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들죠. 수업 수준이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왜요? 저희 애는 예고인데요. 뭐가 달라요? 도대체?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한국인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바보예요. 아니야. 사실은 모두가 바보야. 운정고, 얘도 바보야. 고양예고, 너도 바보야. 그리고 수업하면 나도 바보야. 근데 난 좀 열심히 하는 바보고, 얘네도 조금 성실한 바보고, 그럼 너네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를 항상 농담으로만 듣습니다. 고1 때 실력이, 예를 들어서 운정고 학생이 여기 라인이고 고양예고 학생이 빨간색이라고 해볼게요. 요 정도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요. 나는 운정고니까 열심히 해야 돼. 난 운정고니까 운정고에 걸맞게 성적이 나와야 돼. 그러니 쭉쭉 올라갑니다. 고양예고는요, 난 예고인데 뭐. 나 미술해야 돼. 나 음악해야 돼. 나 무용해야 돼. 바빠. 안 돼. 안 올라요. 처음에 요 정도의 차이가 고3 가서는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고 이야기하죠. 역시 운정고 애들이 잘해. 아니라는 거죠. 핑계라는 거죠, 결국엔. 제가 이제 고양예고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3학년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 이유는, 이제 주로 좀 이제 실기 하시는 분들이 실기 쪽에서 너는 지금 실기를 해야 돼. 공부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좀 주로 이야기를 유혹을 하시죠, 사실은. 근데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예요. 야, 너 공부 안 해도 돼. 실기만 해. 자기가 바라던 바죠. 나 하기 싫은데. 근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공부 안 할래. 그럼 한 대 맞을 것 같고. 아빠 나 공부 안 할래. 그래도 한 대 맞을 것 같고. 안절부절 하다가 우리 미술학원 선생님이 공부하지 말래. 잘해. 그래, 하지 마. 실기만 해.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간 애들 다 재수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졸업생 친구들 와서 이야기할 텐데 그 친구들이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단 첫 번째,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큰 차이 안 난다. 잘하는 친구들 못하는 친구들. 물론 차이는 있어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했던 친구하고 다른 걸 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차이는 크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중학교 때 잘했다 못했다가 고등학교 때 잘했다 못했다로 이어지지 않아요. 중학교 때 아무리 날고 기고 뛰어도 고등학교 첫 시험 보면 70점대 나옵니다. 무조건 그렇게 세팅을 해놔요,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실력이 그대로 고등학교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차이는 나지만 시작할 때 그 뒤를 만드는 건 자기 자신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고양예고도 열심히 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서울대 간 친구도 있어요. 아실 거예요. 서울대는 정시로밖에 안 뽑아요. 네.
여기 간 거예요. 지가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제가 지금 고양예고를 이제 25년, 내년에 신입생들까지 하면 9년 차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학원처럼 우리 학원, 저희 학원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 학교를 담당하게 됐어요. 당연히 그 의뢰 그러듯이 초보 선생님한테 예고를 맡긴다처럼. 근데 어느덧 1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뭐 제가 잘한다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잘 따라와 줬고 실제로 지금 1학년 친구들은 30명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한 반에 30명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두 반으로 쪼갤 생각이에요. 네, 토요일 반, 일요일 반. 어쨌든 30명씩 다니고 있고 미술과는 총원이 80명인데 그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잘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강조했던 포인트들 때문인 것 같아요. 너네도 사람이고 너네도 한국인이고 너네도 할 수 있는 학생이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항상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결과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자료 두 번째 페이지를 잠깐 보실게요. 네. 자, 고양예고 내신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만 써놨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운전고를 적어놨으니까 운전고와의 차이점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교과서가 싹 바뀌어요. 그건 아시죠? 교육과정이 바뀌는 거. 그래서 보통 교육과정이 바뀐 첫 해는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과서 위주로 시험 문제도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운전고라는 학교는 조금 특이하게요. 교과서를 잘 안 써요. 교과서 한 50%? 50%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첫 해니까 아마 절반 정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 교과서 밖 작품에서 아마 50%를 갖다 끌어다 쓸 겁니다. 네, 이런 차이고요. 고양예고는 교과서 100%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러면 확실히 시험이 어렵고 시험이 쉽지 않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점점 바뀌고 있어요. 고양예고도. 내용은 교과서 100%지만 시험지에 처음 보는 지문들이 나옵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 선생님도 언급한 적도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풀어? 그게 수능이에요. 수능 시험 범위가요. 고등학교 전 과정이에요. 배운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나와요. 거기에 누가 따지나요? 나 이거 안 배웠으니까 다시 내줘? 아니요. 이젠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보는 지문들이 나와요. 이게 운전고 스타일이었어요, 원래. 무슨 소리냐? 점차 고양예고도 학습, 공부를 신경 쓰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거 오래됐어요, 꽤. 매년 늘어나요, 이게. 매년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고 매년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 교과서만 암기한다고 해서 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공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교과서 잘 외우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된다.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는 100점 받기는 힘들다. 요것들을 맞춰줘야 된다 이거죠. 요게 결국엔 등급을 가른다는 거죠.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 써놓은 겁니다. 결국에는 시험 범위다. 아무리 처음 보는 작품들이 나와도 결국에는 시험 범위에 있는 주제와 통하는 작품들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일단 시험 범위부터 확실히 하자. 그리고 이 시험 범위와 관련된 연결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지문들, 그건 문제풀이로 단련하자.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보통 숙제로는 한 100문제 정도 나가고요. 매주 숙제로. 그 다음에 거의 시험 닥쳐서는 저랑 수업 시간에도 계속 문제를 풉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좀 지겨울 정도로 풀기는 해요. 네. 근데 또 우리 또 예고 학생들이 많이 바빠요. 뭐 거의 미술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뭐 실기하고 하면 9시쯤 끝납니다. 밤 9시. 숙제를 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숙제 해오게 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집에 안 보내면 돼요. 네. 그냥 같이, 저도 같이 있어요. 저도 같이. 나를 위해서라도 좀 해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 집에 가고 싶어. 맨날. 네, 그래서 한 번만 딱 하면 그다음부터 숙제 기가 막히게 해옵니다. 집이 너무 좋은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단련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세 번째입니다. 평소에도 훈련하기. 요게 뭐냐면 보통 이제 내신 기간이 저희가 한 7주 정도 돼요. 6주에서 7주 정도. 그 나머지 기간이 한 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에 한 달, 또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그리고 또 2학기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에 한 3주. 이렇게 여분의 시간이 생기는데 요때 그냥 쉬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쉬는 건 좋은데 이 기간에도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학원을, 이렇게 말하면 또 뒤에 부원장님이 계셔서, 학원에 안 다니면 안 되겠지만, 정 바빠서 못 다닌다 하더라도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평소에도 훈련하기. 사실은 세 가지를 제가 적어 놨지만,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제가 강제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제가 끌고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수업은 계속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본인의 의지가 정말 필요해요. 수능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재수한다니까요. 네, 진심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자기는 내신만 필요하니까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만 듣고 정시는 혼자 할게요 했던 친구들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어요. 수시로 붙었어요. 근데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세 과목 합쳐서 7등급에서 9등급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어요. 오늘 오게 되는 친구들은 최저를 다 맞췄던 친구들이에요. 네. 차이는 하나입니다. 끝까지 다녔냐, 중간에 그만뒀냐. 그 친구들이 혼자 할게요라고 했지만 혼자 했을 리가 없죠. 네. 그게 됐으면 1학년 때부터 했겠죠, 혼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인학원이기도 하지만 김정현 국어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정현 선생님이 이제 뭐 이쪽 지역에서는 국어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저한테 제가 처음 수업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학생 믿지 말라. 학생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조심해라. 학생 믿지 마라.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너무 믿지는 마시라.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요거는 이제 총 4단계로 이제 내신을 제가 구성을 해서 세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험 범위 학습하고 문제 풀고, 2단계는 시험 범위 복습하고 또 외부 지문 같이 보고, 3단계는 이제 모의고사 풀면서 문제를 좀 많이 푸는 편이고요. 이제 잠깐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요게 뭐냐면, 이제 시험 전날 제가 손으로 써가지고 직전 보강이라고 해서 그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학생들이 웃긴 게요. 요거 사실은 제가 글씨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예쁜 편이 아니에요. 손으로 쓰는 건 더 안 예쁩니다. 근데요, 요거를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예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줬더니 안 봐요. 손으로 써서 주어야 수고했네 이러면서 봐요. 와, 이게 진짜 심리가 희한해요. 그래서 조금 힘듭니다, 솔직히. 이거 쓰는 거 좀 힘들고 예쁘지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쓰는 이유는 한자라도 더 보라고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성적은 이제 본인이 한 만큼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아까 보신 거고, 맨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올해 시간표예요. 올해 시간표인데, 일단 1학년들이니까. 1학년들은 지금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일요일 날도 한 반이 더 깔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을 여기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하나 앞에. 네. 그냥 찢어버리셨나? 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확정이 되면 시간표가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안내가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고양예고 학생들 특히나 미술과든 문창과든 매년 이제 미술과는 미술전시회, 보통 미전이라고 부르고요. 문창과 같은 경우에는 그 문학전시회가 있어요. 문학전시회. 그 다음에 여기 음악과가 없는데 음악과도 그 공연을 합니다. 제가 매년 가요. 미전도 매년 갑니다. 가보면은 학원 선생님 중에 미술학원 선생님 말고 그냥 보통 선생님이 오는 경우는 거의 저밖에 없어요. 네, 그만큼 제가 많이 아끼고 좋아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비즈니스 관계다라는 것보다는 진짜 진심으로 좀 대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어느 학원을 가도 괜찮습니다. 기왕이면 여기서 하면 좋겠지만 어느 학원을 가서라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좀 고향 예고를 좀 빛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저랑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